네, 오늘장 내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사흘 만에 조정을 받았지만 2,000선은 지켰습니다. 장 초반부터 나왔던 외국인들과 프로그램 쪽에서 나오는 매물이 결국 오늘 수급을 좀 꼬이게 만들었는데요. 더더군다나 설상가상격으로 기관까지 장중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끝까지 이런 형태의 수급 형태는 유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현물 1,500억 정도, 기관 1,000억 이상의 특별히 투신권 중심의 매물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화학주도 약했고 금요일날 시장에 1등으로 끌어갔었던 삼성전자도 일단은 숨을 죽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었는데요. 환율도 막판에 더 올라가면서 1,120원대 중반에 끝났다는 소식이요. 정확한 종가, 종목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이 타결되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웃도는 등 글로벌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하루 저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3월 12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오늘 2,000선으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강보 하권에서 출발하면서 오전 중 계속 2,010선에서 공방을 펼쳤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2,000선으로 내려앉으면서 하락폭 더 키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78% 하락한 2,00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어느덧 7거래일째 출회되면서 오늘 하루도 2천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그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 역시 장중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 시장에 부담을 줬죠. 외국인 1,5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 역시 1,100억 원 넘는 매도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장중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약보합세에서 그 흐름 유지했는데요.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폭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64% 하락한 53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다시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소폭 매수에 그쳤고요. 외국인이 오늘 하루 22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4흘 만에 상승하면서 다시 1,1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무역 수지 기록적 적자 등으로 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상승세 보였는데요.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6원 20전 상승한 1,124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한미 FTA를 앞두고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요. 현대차는 1.41% 오르면서 21만 5,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아차가 막판에 상승폭을 소폭 줄이면서 오늘 7만 2,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현대중공업도 2.54% 밀려나면서 32만 6,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도 3.55% 밀려나면서 오늘 36만 7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 1.18% 오르면서 42,9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삼성생명과 SK이노베이션 1%대 밀려나면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복제약 매출 기대로 4거래일째 상승했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 유입되면서 4.76% 오른 37,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쇼핑도 2%대 강세 보였고요. 반면에 서울 반도체와 포스코 ICT 2%대로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SFN은 1.89% 빠지면서 57,200원에, 또 SK 브로드밴드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시젠도 1.27% 빠지면서 오늘 7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대표주들이 외국인들의 매물 부담에 오늘 하루 약세 보였습니다. IT 대표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오늘 하루 약세 보였죠. 1.63% 빠지면서 121만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이닉스와 삼성 SDI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LG전자는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증권사들의 러브콜 받으면서 상승했죠. 오늘 0.44%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LG이노텍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에 4흘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10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발주 감소로 선박용 엔진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두산엔진이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계주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했는데요. 두산중공업 4.88% 밀려나면서 68,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TX 엔진도 3.38% 밀려났고요. 두산엔진이 오늘 8.83% 급락하면서 12,900원에, 한전기술도 10% 넘게 빠지면서 오늘 97,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내 조선주들이 최근 업황 개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73% 빠지면서 4만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2%대 약세 보였고요. STX 조선해양과 STX 역시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정유화학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하루 동반 매도하면서 하락세 보였는데요. 오늘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은 3.55% 밀려나면서 36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호남석유가 오늘 5.89% 급락하면서 31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도모석유 역시 3%대로 밀려나면서 오늘 15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충남의 양계 농가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에 백신주가 오늘 하루 급등했습니다. 백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가 상한가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1,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글벳은 상한가 기록했네요. 오늘 2,340원에 거래 마쳤고요. 중앙백신도 9%대로 급등했습니다. 13,5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RNL바이오도 14% 넘게 급등하면서 4,73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정치 테마주가 지난 9일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소식에 이후에도 오늘 하루 하락세 보였는데요.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9% 넘게 밀려나면서 최고가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죠. 오늘 74,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8%대 밀려났고요. 보령 메디앙스도 5.23% 빠지면서 15,400원에, 바른손 역시 6.41% 내리면서 5,4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지는 11% 넘게 밀려나면서 43,300원에 거래 마쳤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종가는 2002.50, 코스닥은 536,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끝난 모습인데요. 여의도 쪽 시각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첫 거래일부터 주말 분위기 대비해서 수급이 좀 꼬이면서 빠진 것 같네요. 예, 외국인 매도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534억 원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당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금요일 날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매매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됐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매도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서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다만 외국인의 어떤 전반적인 순매도 규모는 좀 늘었긴 했지만 매도 규모가 컸기보다는 매수 규모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따른 순매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가 동반된 점도 다소간 수급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모두 순매도가 기록이 됐고요. 차익 거래 순매도는 한 480억 원, 비차익 거래 순매도는 1,522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대부분 외국인의 비차익 거래 매도가 줄을 잃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 직접적인 이유는 그리스의 CDS 트리거가 발생이 됐기 때문인데 일단 그
그 이스다에서, 그러니까 ISDA에서 그리스 국채 교환에 대해서 일단 신용 사건으로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CDS 트리거 발생 부분이 외국인의 경계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금융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한데 해외 쪽, 특히 유럽 쪽에 CDS 스프레드나 또는 국채금리가 우리와는 달리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 CDS 관련해서 좀 신용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긴 한데 시장이 단기 조정은 받겠지만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없어서 외국인들도 크게 사주고 오를 장 같은 느낌도 안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펀더멘털 측면에 따라서 주가의 추세적인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펀더멘털 여건 측면은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임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2월 고용 지표가 이러한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조정 국면이 심화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나 또는 제조업 경기 지수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자체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길어지기보다는 단기 조정 이후에 주식시장은 재상승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이거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중국 경기는 괜찮습니까? 지금 철강 화학이 계속 최근 들어 부진한 게 중국 모멘텀이 싹 빠져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소재주, 그러니까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화학 제품 가격이나 철강 제품 가격이 이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화학 제품 가격이 그런 부분에 많이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그 경제 지표 추이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대로 연초에 중국 경제 지표는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중국의 물가 지표가 경기 둔화 국면과 함께 인플레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와 같은 중국의 경기 쪽 부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소재 관련 주식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국 쪽의 부양 조치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진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중국의 경제 적정 확인 이후에 회복 패턴에 대한 어떤 확인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2분기 이후에 중국 경기 부양의 어떤 속도 그리고 2분기 이후에 중국 경제 지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소재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재주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물렸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올라오려면. 예,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로벌 경기 모멘텀은 아무래도 미국 쪽 어떤 경제 지표에 좌우되는 성향이 좀 강하고요. 중국 쪽 경기 모멘텀의 어떤 그 촉진책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의 상황을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 관련한 경기 민감주 대응법까지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배승호 대리님 함께하겠고요. 오늘 처음입니다. 텍스타기 김선윤 대표님도 텐스타기군요.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요. 어떤 이슈들 두 분 함께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유동성의 끝자락, 실적 장세, 신호탄, 투자할 업종은 두 번째, 테마주에 휩쓸리는 개미 투자자들 대응책이 없는지 알아보겠고 세 번째로 꼭 챙겨야 할 글로벌 시장의 포인트 세 가지 뭘까요?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선에 주목하자. 약간 기술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얘기까지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연결했었던 박석현 애널리스트도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이제 돈 나온다는 얘기는 조금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이제 유동성 부분이 많이 이제 위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시각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그때 이제 루머가 하나 돌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이라는 그 루머를 통해서 강한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현재 발빠른 메이저 투자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실적 장세로 돌입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전까지는 유동성의 힘으로 아무 주식이나 싸게 사면 됐지만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을 선별해서 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부터 EU 재무장관 회의, BOJ 미팅, 그다음에 FOMC 미팅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부터 보시면은 미국은 저번 주에 불태와 QE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조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유로존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일단은 3차 LTRO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BOJ도 현재 62조 엔의 그 유동성이 이제 풀려 있고요. 거기다가 엔화가 상당 부분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할지는 아직은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3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감에 따라서 1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번 4분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상장사 80%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 3월 달까지 해서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과연 어떤 업종이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재 증권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업종은 IT와 기계 업종이고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은 화학과 건설 업종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IT와 화학 업종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이 바로 미국 경제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고용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1분기 동안에 주택 시장의 회복이 이제 미국의 소비 회복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회복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면은 바로 IT 업종인데요. 네. IT에서도 주로 백색 가전제품,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 치중된 IT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기 연착륙 부분인데요. 연초만 해도 중국 경기가 경착륙을 할 거라는 우려를 통해서 증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돌이켜보면은 중국이 경착륙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지금 현재 많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한 내수 경기 부양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 업종에는 화학 섹터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은 순수화학 쪽은 그 업황의 사이클이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순수화학 업종보다는 복합화학 쪽, 그러니까 화학을 하면서 IT 쪽으로도 매출이 일어나고 태양광 쪽으로도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복합화학 쪽으로 조금은 관심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유동성에서 실적장으로 가는 그 과도기에서 해법은 IT와 화학을 보자라는 얘기신 이제 실적 좋은 IT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 이견이 없는 것 같고 화학은 좀 전에 박석현 애널리스트는 한 2분기 정도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나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한 가지 놓친 부분은 있는데요. 4분기에 화학 업종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네. 1분기에 그 부분이 이제 턴을 하는 회복에 들어가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이 지금은 이제 많은 우려를 통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실적은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선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거 말고 이렇게 사면 좀 곧바로 오르려면 한 네. 3월 달은 화학주 좀 안 보고 한 4월 들어서 4월부터 사실은 2분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쯤 조금 나중에 기다렸다 사는 게 더 나을까요? 근데 사실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네. 그거를 이제 언제 올라갈지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네. 지금 그
분명히 밸류에이션 싸지게 되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부근에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4월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지켜보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화학 업종이 상당히 많이 싸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에 참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도 이제 매수 예, 시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T와 화학주, 또 화학은 지금부터 사모아도 된다는 의견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테마주에 휩쓸리는 개미들 대응책은 이라기보다 이미 휩쓸렸던 개미들이 지금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연구소 아까 주가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안철수 연구소가 일단 15만 원 막 넘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예. 시가총액 1조가 넘어서면서도 굉장히 얼마까지 갈까 고민하다가 16만 원까지 찍고 다시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책적으로 일단은 제한이 들어가 있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 주가가 현재 주가가 자체가 1조 3천억 원입니다. 근데 안철수 연구소라는 회사가 과연 아시아나랑 대적할 만한 그런 회사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정책주나 테마주 관련하실 때는 좀 대응을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쪽에 절대 좀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저조차도 테마주에 엮여서 아니면 주가 조작에 엮여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또 SNS, 메신저를 통해서 수없이 주가 조작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인 게 특히 저희 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거의 탑 클래스인데요.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이 거의 세계 1위 수준이죠. 그걸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순간에서도 지금 순간도 장외 거래를 통해서도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이런 기막힌 타이밍에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시기에 과연 이런 종목들을 안 이용할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종목을 보더라도 안철수 연구소나 아가방 컴퍼니, 보령메디앙스, 이지 등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 고가를 이루고 난 후에는 다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 쪽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주주가 한 명 있었잖아요. 네네. 그분께서도 한 10% 정도 정리를 하셨어요. 그분이 정리하셨던 가격이 한 10 몇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지금 팔았어야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철수 연구소나 이런 테마주 따위의 주식을 하시려면 강원랜드를 가셔야 됩니다. 그냥 그 돈 가지고 강원랜드 가시는 게 더 이득을 보시는 게 더 빠르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보면 이제 또 오늘부터 이제 시장 경고,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이제서야 좀 내놓습니다. 슬슬.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연관이 없을 수도 없고 이제 개미들 다 죽어간다고 말이 그제서야 나오니까 개미들이 참다 못 참으니까 이제 정부 KR 쪽에다가 이제 고소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을 걸고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부 쪽에서도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래 이제 전에 했던 기준이 이제 5일간 이제 75% 상승하고 20일간 150% 이상 상승했을 때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근데 그게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5일간 60%, 15일간 100%인데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100% 오른다는 거, 2배로 오른다는 건데 기업의 펀드멘탈 자체가 1년 동안에 매출이 2배로 뛰는 기업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테마주 같은 거, 저도 물론 이제 안철수 연구소를 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는 2만 원에 담았다가 한 2만 5천 원 정도에 턴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 잘 털었다 생각을 했지만 10만 원이 넘어가고 16만 원 넘어가고 15만 원이 넘어갈 때는 굉장히 배가 아팠죠. 예.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게 저는 일단 아주 객관적인 지표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런 정보 따라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로 다음부터는 절대 아마도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제가 볼 때 이런 종목들이 한 지금 가격에서 20-30% 더 빠질 거라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한 번 더 반등이 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때도 휩쓸리지 마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부보다 대응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눈치를 채셔야 되는 가장 큰 타이밍이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테마주 관련해서 안철수 연구소 얼마 이상 뚫었다, 시가총액 얼마 넘었다, 그리고 보령메디앙스 박근혜 관련해서 얼마 넘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포트 비중에서 가지고 계신 비중에서 절반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고요. 네.
뉴스에 팔라는 소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테마주 관련해서는 뉴스에는 꼭 파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호트미종 자체를 테마주를 편입하시고 싶으실 때는 절대 같은 테마주 위주로 담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정치 테마주대로 비중을 10% 정도만 담으시고, 아니면 또 유전자 관련 치료해서 된다면은 그쪽으로 10%만 해서, 테마주를 들어가 싶으신다면은 한 테마당 10%씩만 담으시고 전체의 30% 정도로 비중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절대 그 범위를 넘어가시지 않으셔야지만 안철수 연구소처럼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나마 버티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테마에서 그나마 수익을 보시기 때문인데, 지금은 정치 테마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고, 지금 다시 또 다른 테마주, 지금 다시 모바일 시장, 스마트폰 관련한 시장이 약간 테마주 이슈가 되고 있어요. 광고 시장이. 그쪽으로 아마 번갈아서 담으셨다면은 그 수익을 만회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담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테마주를 사셨을 때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수익을 100%, 200%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기대를 미리 일찌감치 접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수익을 바라시려면은 강원랜드를 가셔 다른 게임을 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테마주를 가지고 수익을 내시려면은 원칙상으로 저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수익은 절대 안 바랍니다. 항상 테마주 같은 경우는 30% 이상 수익이 났으면은 일단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시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손절을 하실 때는 테마주가 원래 흔들림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가 넘어갈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나오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켜주셔야지 앞으로 테마주 대응하실 때도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 장세가 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 많습니다. 굳이 이제 테마주보다는 그런 종목들로 편입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좋은 말씀 아주 잘 해주셨는데, 테마를 또 테마로만 좀 어떻게든 보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 이미 물려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방법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메울 거냐. 그래서 정말 자를 것인지. 자, 이미 물려 계신 분들 많아요. 정말 많은데, 예. 이미 물려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럴 각오하시고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예. 대부분 망할 거랑 각오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감히 손절하시고 나오시고 더 빠질 것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손절하시고 나오시고 2월, 3월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종목들로 좀 편입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셔야지, 테마주에 매달리시다가는 진짜 파탄 납니다. 농담이 아니고 파탄 나고, 그리고 또 주식을 하실 때 뭐 미수를 땡겨서 테마주 들어가시면, 신용 땡겨서 테마주 들어가시는 분 많은데, 예. 그런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순간에 정신 차리시고, 올해는 분명히 이제 대선 테마가 있지만 이미 대선 테마 한번 물 건너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 한 30-40% 이상 빠지고 한 번 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정치 테마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 또 다른 테마도 마찬가지로 손대시더라도 10% 정도만 비중 유지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따끔한 조언도 들어봤고요. 이제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꼭 챙겨야 할 글로벌 시장 포인트 3가지. 아까 좀 큰 얘기해 주셨던 배대리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글로벌 시장이라면 미국, 뭐 유럽, 중국 뭐 이런 재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유럽, 미국, 중국이겠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리스 CDS와 CDS 트리거, 그다음에 미국 고용지표, 그다음에 중국 CPI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 CDS 트리거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이 기회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미국 고용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걸린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 CPI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리스 CDS부터 다시 살펴보시면요. 저번 금요일 날 그리스의 민간 국채 교환 예상대로 이제 무사히 성사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ISDA가 이 CDS를 신용 이벤트로 국채 교환의 신용 이벤트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다가 정반대로 이제 다시 번복을 했어요. 예, 번복을 하고 이제 CDS 매수자들에게 32억 불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이제 장중에 하락을 했다가 32억 불이 작다라고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다시 낙폭을 만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여타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까지 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일 우리나라 시장만 봐도 환율이 이제 1,120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차익 매도로 이어지는 부분들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에 이제 그리스 CDS 트리거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민간 국채 교환이 성공하였다고 해서 그리스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은 그리스가 이제 실업률이 21%인데 우리처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의 실업률이 51%에 달하고 있고요. 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5%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그리스가 과연 경제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 문제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설사 이제 많이 안 좋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이제 트로이카들이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 고용입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는데요. 비농업 분야 고용이 예상치가 이제 22만 명이었는데 22만 7천 명으로 이제 더 늘어났습니다. 그 안을 좀 더 살펴보면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가 이제 8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 분야가 GDP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고용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비스 분야의 8만 2천 명 중 절반 정도가 임시직 일자리인데요. 이는 보통 경제 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회복 초기에 기업들이 이제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직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경기 회복에 상당히 회복 시그널을 상당히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나왔던 실업 청구 수당도 이제 사실 내용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저번 주에 상승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 내 학교가 방학을 맞이해서 급식업자랑 수불버스 운전자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잃게 돼서 실업 청구 수당을 해서 이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그 실업이 상당히 고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바로 전달치 2월치를 바로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네. 고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임금을 받고 임금은 바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세는 미국의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네. 물가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달이 4.5%였고요. 예상치가 3.5%였는데 그거보다 크게 낮아진 3.2%가 네. 발표됐습니다. 이는 이제 20개월 내에 이제 최저치인데요. 식품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부 목표치인 4% 미만이라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그다음에 추가적인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추후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실제로 그 2월 무역 수지가 314억 달러로 적자가 됐는데요. 예상이 53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미국이 수출 주도 국가에서 내수 중심 부양 국가로 바뀌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신규 대출도 이제 7,107억 위안, 예상이 7,500 위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달치가 7,300억 위안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작년 11월부터 보시면은 신규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관찰해야 되겠고요. 위에 뭐 쭉 살펴보면은 그 미국의 경기 회복이 좋아지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T, 그 다음에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면 화학, 그 다음에 그리스 CDS 트리거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의 사자. 기회. 예.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스 보면은 사면 되고 미국 보면은 IT, 중국 보면 화학. 결국 조정받으면 IT, 화학을 사면 된다. 이런 앞뒤가 아주 꼭꼭 맞는 우리 배승호 대리님 전략까지 또 한꺼번에 확인하게 됐네요. 또 조금 더 자세한 내일장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고요. 이슈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투자 심리선에 주목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뭔가 기술적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2000포인트 부근에 오면 개인들은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개인들이 살 준비를 많이 하시고 좀 불안해 하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진 걸 좀 정리를 할까 좀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제가 투자 심리선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선 자체를 보면은 지금 현 시장 자체는 지금 잠깐
제가 보내드린 그래프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 시장 자체는 약간 침울과 기대감이 약간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좀 침울과 기대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제가 그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화면 잠깐 잡아주시면 그 과거의 제 지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이제 주가 자체는 과거의 흐름상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옛날 이제 2009년도에 보면은 이제 주가 자체가 2008년도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폭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 바로 이 점이랑 지금 현재 시점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도 크게 위기가 있었지만은 작년 8월 당시에도 유럽 위기가 시작되면서 주가 자체가 투자 심리전 자체도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에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이 선이 지금 투자 심리전 자체가 60선 아래 약간 내려가 있는데요. 75가 넘으면 과열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의 심리선 이 자체는 아직은 과열이랑 보기 힘들고 충분히 75 이상이 올라가는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때가 아마 이제 코스피 지수가 2,200이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드리고 싶는데 그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했던 그런 차트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보여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올해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이제 2,000포인트에서 2,200을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지만은 저는 작년부터 계속 이제 올해 장세, 올 초는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상고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투자 심리선 자체도 보면서 기술적으로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판단을 보면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장세가 유럽과 미국의 그 고용 지표들과 그다음에 유럽의 리스크들이 공존하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우리나라 장세는 현재 투신권을 중심으로 물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투신들의 물량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만이 특히 매수가 지금 거의 일주일이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거의 2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그 시점은 심리선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단기 바닥권을 확인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투신권을 중심으로 그 매수 자체가 들어올 때 오늘 투신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매수 자체가 투신권이 오늘 나간 것만큼 들어오는 그 시점이 아마 새로운 상승폭의 시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 2,002포인트로 마감을 했지만 2,000포인트를 계속 지금 이 보합권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평선들 자체가 서서히 지금 조금씩은 모아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큰 호재가 발생하면서 이제 크게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 역시 제가 볼 때는 한 올 여름 안에는 충분히 2,100포인트 이상은 한번 도달할 것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 지금 타이밍에는 일단은 현금 비중은 30%입니다. 작년 12월 전까지는 50%였지만은 지금은 30%로 현금 비중을 잡아두시고 그 70% 중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괜찮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씩 5종목으로 나눠가지고 꼭 편입을 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고 각 테마별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후로 3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고 또 실적 예측치가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예측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3월 이후에부터 4월부터는 새로운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2분기에 맞춰서 대형주들은 또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말이 실적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서 그 예측치 보시고서 그리고 또 차트상으로도 완벽한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들 많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기관들의 매수도 꼭 잊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투신권의 매수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슈 정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고 관심 종목도 공개받겠습니다. 네, 3월 10일 월요일 오늘 종가는 2,002포인트였습니다. 내일 조금만 더 빠져서 출발하면 곧바로 2,000 깨진다는 헤드라인이 일단은 뜨게 될 텐데 2,000 깨도 투신권이 안 사면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지 김선윤 대표님 먼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투신의 투신이 움직임을 좀 굉장히 주목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특히 기관들의 장세, 외국인들은 뭐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뭐 계속 사고 있긴 한데
기관들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 이상 2,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중심이 되는 투신, 저는 이제 보험권은 보지 않고 은행도 보지 않고 일단 투신만 봅니다. 지금 당시는 투신만 꼭 보시고 투신이 들어오는 그 시간만 딱 타이밍만 제대로 맞춰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신이 1,0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장세에서 굉장히 뭐 펀더멘탈적인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제가 편입을 해라는 말씀인데 그거 잊지 마시고 꼭 편입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배승호 대리님의 전략은 약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많이 드러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종합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제가 드린 리뷰를 한번 해보면은 네. 일단은 방어적 대응을 하시길 권고드렸고요. 2000선 아래 1950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1966포인트까지만 이제 하락을 하고 바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이번 주 전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보시면은 저번 주에 이 부분이 이제 196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딛고 다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여기 있었던 두 개의 큰 음봉 두 개가 저항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를 등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2050포인트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유동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일단 이번 주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U 재무장관, BOJ 미팅, FOMC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1966선 그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좋아지는 IT와 화학 업종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포트에는 잠시 후에 열어보겠지만 IT와 화학주가 들어있는데 오늘 또 잠시 후에 공개할 관심 종목 뭘지 궁금합니다. 그에 앞서서 김선윤 대표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그래서 첫 종목이 언제나 더 궁금하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 하나 골라오셨는지요? 아까 실적주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항상 어느 방송을 가든지 처음에 출연한 종목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ISC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엘피다 이제 파산한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와 관련한 아무래도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서는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지금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SC를 가지고 나왔는데 ISC라는 종목은 일단 말씀드리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인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최초로 이제 실리콘 러버, 실리콘 고무를 이용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샌디스크, 인텔 쪽으로 들어갑니다. 세계 최대 업체들이죠. 다. 그리고 전체 비중 중에 7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는 나머지 샌디스크랑 인텔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제가 그걸 왜 그러냐면은 기관들의 지금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투신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들의 매수한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이 기관들의 매도를 하려고 해도 지금 가격에서 절대 매도할 수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더라도 일단 10,000원 이상은 안착해 줘야지 기관들이 그 물량을 털고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 그런 가격 중에 한 라인이고요. 또 차트상으로 봐서도 일단 단기적으로 봐서도 일단 상승 초입 구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줄을 제가 한번 그어드려도 일단은 이 모든 이평선이 거의 수렴해 가는 그 단계에 진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고점을 찍어주더라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일단 10,000원 그 중심에 있는 고점 중심에 있는 10,000원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고점으로 볼 수 있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엘피다 파산으로 인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중에서는 거의 최대 수혜주, 우리나라에서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납품처 자체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리고 실리콘 러버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단가가 쌉니다. 그리고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물량 공급 수주를 요청받더라도 바로바로 물량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수혜도 예상이 되는데 또 반도체 그 가격 자체가 단가 압력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에 이 제품이 나가고 있는데 러버가 나가고 있는데
샌디스크나 인텔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예상치를 따졌을 때는 퍼가 8 정도 수준이고요. 그 내년에는 퍼가 한 5밖에 안 되는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익률이 그 실리콘 러버를 만든 이후부터 원래 8%밖에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30%로 급등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인데 이걸 들더라도 일단은 지금 장세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무조건 매수하시더라도 충분히 한 10,000원 정도까지 도달하셔서 단기적으로도 한 7% 정도의 수익을 거두시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대박나는 경험치를 갖고 있다는 김천윤 대표. 오늘 첫 방송 출연에 ISC 얘기하셨습니다. 1차 목표가 10,000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배승호 대리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서울반도체하고 KPX 화인케미칼 이따가 AS 받아보겠지만 있잖아요, 다. 네, 네, IT하고 화학 다 있는데. 네, 예, 이번 주에도 이제 화학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아. 바로 SKC인데요. 사실 이 SKC를 화학으로 보느냐, IT로 보느냐 사실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일단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그 화학사업이 PO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높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필름 사업, 그 IT 제품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드는데 캐파 증설을 통해서 고부가치 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와 화학 중간에 있는 이 SKC가 상당히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차트 보시면은 오늘 약간 21선 깨지면서 예, 빠졌네요. 오늘 네. 조금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요 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수가 1966포인트 때 하락을 했다 올라온 부분인데요. 45,000원 부근입니다. 이 부근까지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편입을 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0원,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55,000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배승호 대리의 오늘 관심 종목 SKC였습니다. 기존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포트 열어보면서 AS 더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자, KPX 화인케미칼 그리고 서울반도체 20%, 서울반도체가 더 최근에 편입됐었는데요. 누적 수익률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꽤 괜찮은 가격에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수익도 조금 나고 있고 와 KPX 화인케미칼 축하드릴게요. 거의 뭐 33,000~34,000원까지 쭉 급등했어요. 오늘 빼고. 네, 맞습니다. KPX 화인케미칼이 이제 그 수렴을 통해서 이제 발산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올라온 부분을 급격히 올라왔기 때문에 금일 오늘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추천드린 대로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은 일단은 매도를 수익 실현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에 뭐 매도를 좀 더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주가의 움직임은 분명히 이제 실적의 호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나는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PX 화인케미칼 일부 현금화해도 괜찮다는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두 분 모두 보여드립니다. 먼저 우리 배승호 대리님 것부터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신규로 SKC 30%나 편입 얘기를 하셨고 기존 두 종목 모두 끌고 갑니다. KPX 화인케미칼은 현금화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역시 함께 들어봤지요. 자, KPX 화인케미칼 만약에 홀딩을 하시겠다면 기존 목표가는 37,000원까지였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서울반도체는 25,000원 미만에서 잘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3% 정도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SKC는 내일 시초가에 잡아보길 얘기를 하셨지만 손절가는 61선 정도인 44,500원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전고점인 55,000원까지 노려본다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 주신 김선윤 대표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겠는데요. ISC라는 IT 관련 작은 종목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20% 편입하셨는데요. 일단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LP다 파산의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매수에도 기관도 아마 10,000원까지는 끌어올릴 것이다. 중간에 기관의 차익 실현은 없을 것이다. 확신해 주셨는데 단기 1차 목표가는 10,000원이고 2차는 12,000원 정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승호 대리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종목 얘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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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날 한번 부산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혼돈의 2012년 임진년회 투자해법에 대한 방법론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유로존 2차 구제금융 그리스 관련해서 재무장관 회의가 컨퍼런스 콜이 아니라 직접 모여서 열린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거론되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